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이번 주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조정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오른 것에 비하면 떨어진 게 맞나 싶겠지만 사실 개별 종목으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큰 충격을 받을 만큼 위협적으로 떨어지긴 했죠. 오늘은 그런 하락장에 걱정 없이 담아갈 단 하나의 커버드콜 ETF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에 대한 이야기와 AI 버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이번 주는 꽤나 큰 폭의 조정이 왔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맞춰 숏 베팅으로 큰 돈을 번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 숏을 쳤다는 소식과 함께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조정을 받았죠. 이번 주는 가치주가 조금 선방하는 한 주긴 했습니다. 메타도 이번 주 4% 하락했지만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는데요. 메타는 거시 환경이 나아지는 경우가 아니라 이 조정이 좀 더 간다면 580불까지도 봐야 하고 더 크게 보면 550불까지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천천히 600불 밑에서 매집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조정이 오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모든 투자자가 그렇죠. 다 던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났나? 시즌 종료인가? 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런 와중에도 하락을 방어해주면서 연간 9% 배당을 받고 안전하게 모아갈 수 있는 ETF가 한국에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죠. 요즘은 441640으로 유명하던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상장 ETF에서 이 번호로 종목명을 기억하는 건 코미커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금주 하락에서도 오히려 상승을 해버리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나스닥 본주인 QQQ가 마이너스 3%, 루가 마이너스 1.3% 떨어졌죠. 금요일에 그래도 막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조금 하락이 둔화됐는데 이번 하락이 AI 버블 이슈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가치주가 포함된 S&P 500은 좀 덜하네요. 코미커도 덩달아 큰 방어력을 보여주었는데 사실 이건 환율 덕분입니다. 한국장 전체가 그렇죠. 지금 환율이 일주일 만에 1.6%가 상승했는데요. 10월 초만 해도 1,400원 정도였는데 어느덧 다시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 상승분이 없었다면 코미커도 부하가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졌겠네요. 다만 커버드콜은 같이 떨어져도 배당을 주죠. 버틸 수 있는 자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왜 코미커를 모아야 하는지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당과 수익, 안정, 3위일체인 ETF입니다. 하락장에 사실 주식을 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무서움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때마다 담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담아가면 결국 미래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코미커는 이 3위일체로 더욱 담아갈수록 우리의 미래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배당 내역인데요. 최근 1년 기준 1124원을 주당 지급했습니다. 11월과 12월도 배당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배당이 지급되겠죠. 현재는 배당률이 조금 내려와서 9%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배당이 내려왔다는 건 주가가 올라갔다는 의미겠죠. 배당 성장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의 배당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제 평단가는 11,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전 아직까지 10% 배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다는 말이 딱 정답인데요. 코미커가 엔비디아처럼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줄 수는 없겠지만 연간 10%의 배당과 10% 전후의 주가 성장 정도만 성과를 내주어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으로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변동성 주식도 살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주요 커버드콜 1년 현황입니다. 토탈 리턴인데요. 역시 AI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핫한 라이즈 AI 밸류체인이 상위입니다. 물론 전 라이즈 AI 밸류체인도 이미 800주 정도 보유 중인데요. 최대한 모아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가치주 중심으로 대표 배당 성장주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도 높은 방어력과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슈드가 22년 하락장에 엄청난 방어력을 보여주어서 더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은 유리천장에 있는 것처럼 못 올라가고 있죠. 지금 구성 종목을 보면 그건 최소 트럼프 임기 동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AI 밸류체인이 가장 높게 올랐지만 이번 조정도 가장 크게 내려왔는데요. 변동성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반해 코미커는 안정적이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3세대라고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면서 기존의 커버드콜의 단점을 극복한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시적과 최고봉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입니다.
주가는 빨간색인데 10% 배당을 준다는 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지는 실제 투자를 해보신 분들만 아실 것입니다. 구성 종목을 봐도 다양한 기술과 가치주가 섞여 있습니다. 이미 시총 8천억에 도달했고 올해가 끝나면 거의 1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커버드콜 최초 시총 1조 원에 도달한 ETF가 될 것 같습니다. 슈드 구성 종목을 보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방산만 봐도 딱 다릅니다. 코미컨은 RTX를 가져가고 있죠. 반대로 미배당은 로키드 마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에서 상승은 RTX가 성과를 압도하고 있죠. 게다가 트럼프는 유가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리는 사람인데 에너지 종목만 득실득실합니다.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에 반해 코미컨은 기술주도 있고 방어주도 있고 골고루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배당처럼 같은 가치주를 보유하고 있지만 방향성이 좀 다르죠. 구형과 신형 느낌이랄까요? 이런 좋은 종목은 빠질 때마다 기회로 생각하고 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슈가 됐던 것이 AI 버블입니다. AI 버블이다. 이제 곧 날아간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오히려 이런 조정은 건강한 것이고 이럴 때 모아갈 기회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그런 조정이 왔음에도 코미커는 빠지지 않았죠. 물론 코미커도 주 단위로 보면 그렇지만 매일 보면 등락이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매수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다만 이런 버블 논란에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수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락장에 사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세 하락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안목도 필요하겠죠. 정말 지금이 AI 버블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M2 통화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돈이 풀린다는 의미인데요. 돈이 풀리면 왜요? 혹시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돈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합니다. 정확히는 돈의 가치가 변하죠. 내가 지금 10,000원을 들고 있고 이걸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이 되면 10명이서 갑자기 20,000원씩 들고 시장을 배회합니다. 그럼 아파트 주인은 이거 20,000원이요 하겠죠. 그럼 다시 내일이 되면 10명이서 30,000원씩 들고 와 경쟁하겠죠. 그런데 또 다음날이 되면 40,000원, 다시 50,000원 이런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예를 들어봤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현금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원화는 이중으로 가치가 떡락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걸 몸으로 체감은 잘 못하긴 하죠. 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 유동성이 주식에 흘러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트럼프는 주구장창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하고 있죠. 아직 예전 그 제로금리까지는 멀었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기조는 맞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죠. 요즘 12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리냐 마냐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 현재 내릴 확률은 67%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역대 최대 실업률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 더욱 내릴 확률이 올라가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자금이 더 풀린다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비트든 뭐든 결국 그 돈을 싸들고 자산시장에 다시 들어오겠죠. 광기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시장금리도 중요합니다. 흔히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라고 하죠. 시장금리인데 지금 4%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내려와야 진정한 자산시장 천하가 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채권을 미친 듯 찍어대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잘 내려오지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중국과 일본이 미친 듯 미국 채권을 사주지도 않으니까 현 상황이 이런 건데 어쨌든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시장금리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같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유동성 장세라는 의미입니다. 실업률도 안정권입니다. 최근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실업률이 정말 5%까지 올라간다면 그땐 도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소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는 해야겠죠. 단기적 충격이 올 수 있는데 과연 이걸 누르고 AI 산업으로 인한 실업률이니까 그건 기업에 좋다 하면서 더 광기로 시장을 끌고 올라갈지 실업률 상승으로 경기 침체다 하면서 끌어내릴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버블이 언제나 터집니다. 닷컴 버블과 비교해보면 AI 버블은 실적이 있죠. 과거 주요 기업들의 3년간의 EPS 성장률입니다. 지금이 버블이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광기의 버블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AI는 아이폰이 나왔을 때처럼 향후 10년간 우리 삶의 생태계를 바꿀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미 그걸 지금 기업들은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 이 버블이 쉽게 꺼지기 어려운 이유고 설사 버블이 와서 하락하더라도 줍줍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AI 버블은 언젠간 터지긴 터질 겁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 오면 그 순간 다 같이 염라대왕 만나러 가야 되고, 가서 만나면 모두가 일렬 종대로 헤쳐 모여서 하나씩 지옥과 천국행 티켓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바로 실적을 기준으로요.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전부 지옥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기술이 있다는 의미이고, 그런 기업들은 다시 회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AI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실적 중심으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고, 지금 최소 절정 단계에 와 있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무조건 실적이 없는 주식은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테마를 하고 싶다면 소액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온큐가 있죠. 물론 이건 최근에 매출 상승도 미래도 있긴 합니다. 저도 미래를 꿈꾸고 소액 투자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할 용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타로 대응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물려도 충분히 괜찮은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AI 버블이다, 버블 터진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 아닌 대폭락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기 마련인데요. 그러니 결국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현금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술주를 현금화하고 코미컬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현금 흐름과 주가는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하락식 커브드콜 배당과 현금화로 줍줍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금리 인상하고 경기 침체 오고 인플레이션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다 같이 정말 죽는 건데요. 한편으론 이런 거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오픈 AI의 상장을 버블의 끝으로 보는 분석이 최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구도 버블의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터지고 나서야 알죠. 그러니까 우린 버블의 끝이 어디라고 계속 예측을 해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버블의 끝에 AI에 대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핵심 기업들이 선택되겠죠. 챗GPT, 제미나이, 그록 등 빅테크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하나의 생존자만 남아 모두를 독차지할지도 모르겠죠. 결국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조정이 오니 무서울 때 투자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는 코미커가 유일합니다. 현재 추가 매수는 중단한 상태이긴 하지만 10% 배당 유지와 5,000주를 유지 중입니다. 이번 달도 50만원 배당금이 들어왔죠. 수익률도 상당합니다. 달달하네요. 30%, 40% AI 핵심 종목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꾸준한 빨간불과 꾸준한 배당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절세계좌에서 더욱 어울리고 내 투자 마인드와 멘탈을 지켜주는 훌륭한 방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코미커 배당금으로 이번 하락 때 열심히 소량이지만 전량 매수를 진행했죠. 월급날이 너무 멀리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배당주 중심이다 보니까 성장주가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변동성 극심한 양자 컴퓨터나 AI 전력도 보유하고 있죠. 직투 계좌에서 제가 현재 장기 투자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투는 단타로 바꾸고 절세 계좌에서 본연의 의미와 맞게 장기 투자를 위한 배당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10월 누계 배당 현황인데요. 600만원 정도 받았고 올해 연말까지 지난다면 대략 화이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월 100만원씩 연 1200만원을 목표로 해봐야겠는데요. 배당금이 너무 적다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당장 10월 누계 실현 수익만 생각해도 이미 배당금의 3배 이상 벌었고 월세로 받는 누계 수익도 배당금의 4배를 벌었죠. 가끔 주변에서 이미 부동산 월세 수입이 배당금으로 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훨씬 넘어가면서도 굳이 왜 배당 투자를 또 하냐, 차라리 기술주 몰빵을 해라 합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직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요. 반대로 부동산 때문에 장기로 크게 투자를 못하죠. 하지만 절세계좌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는 지금은 내 돈이 아니라고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월세를 받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월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이죠. 현금 파이프라인의 풍차 돌리기라고 할까요? 마무리입니다. AI 버블은 지금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은 감사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빠질 때마다 담아가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코미컨은 현재도 9% 수준의 배당을 주고 있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하락을 하더라도 9%의 배당으로 휴지는 줍니다. 깨끗하게 올 수 있죠. 시총도 8천억이고 올해가 지나면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 유입이 꾸준하다는 것이고 그건 인기와 성과의 반증이겠죠. 빠질 때 담아두면 나중에 크게 웃게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든든한 나의 방패가 되어주겠죠. 이번 주 하락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회 주면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줍줍 중입니다. 월급날이 아닌 게 다시 한번 아쉽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